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이런 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미생들의 유쾌한 영화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황인지 대리님 멜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꾸 카테고리를 프레임을 짜고 있어. 네. 영화미생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은 인권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스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상적인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제일 따끈따끈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연말 특집 자기만의 리스트 뽑아주신 분들도 엄청 그쵸. 많고 네. 올려주셨던데요? 네. 근데 저는 여기 댓글이 좋아요. 눅방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살짝 언급하신 사랑의 블랙홀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네. 영화 좋죠. 네. 요럴 때 약간 뿌듯하네요. 네, 좋은 영화입니다. 네. 90년대 영화가 주는 색깔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전 나온 따뜻한 영화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예, 그런 건데. 그렇군요. 네. 저는 마코토 8님께서 네. 장문의 글을 막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장문의 사과 글을 달았는데, 제가 단어를 그때 옛날에 이제 몇몇 군데에다가 그렇게 썼거든요. 영화 큐레이터. 쓸 게 없으니까. 네. 저를 뭐 소개할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네. 그냥 영화 큐레이터라고 썼는데, 그게 뭐 대단한 평론가를 하고 싶다거나, 큐레이터로서의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썼다기보다는, 마땅히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썼던 거라서,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편견 없이 영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슨 영화는 싫다, 뭐 이런 거를 막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좀 언짢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깔아뭉개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제가 영화적인 소양이 천박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편견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조금 안 좋은 단어가 돼버리는데 사실 취향이란 건 또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소개해주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 기미스 해버린다, 기분이 상한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데 라라랜드는 제가 좋다고 한 영화인데. 네. 그렇죠. 조금 예. 좀 그랬어요. 네. 약간 억울한. 뒷부분은 되게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죠. 더 생각하고 주의해가지고요. 방송할 테니까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레몬 장수님께서 오늘 115 따봉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 읽으려고 그랬는데. 순위 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115 따봉 정말 엄청난 정성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일이 아니에요. 네. 다운로드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구독도 네. 해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JYK0919님. 빵 터졌다는 강동원의 진지한 대사, 그 영화 마스터 얘기입니다. 이 자식들 선을 넘어버렸어. 이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저도 그때 녹음하면서 기억이 안 났는데 정확하게 이 대사가 왔어요. 그래요? 나도 그 장면 기억나네. 빵 터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때 저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선을 넘었다, 지금. 그리고 그 뒷대사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라고 못 넘을 줄 알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선을 넘어버렸어는 기억나는데, 네. 그 뒷대사는 참. 진짜 웃겼거든요. 강동원의 그 진지한 대사,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댓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새해 들어서도 계속 열심히 영화 보고 소개해드리고, 뭐 영화 잡담 할 테니까, 네. 즐겁게 반응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황대리가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대부입니다. 대부. Dottore Mask, ma poi. E tu sempre devi rispettare i cose. 대부도 1편, 2편, 3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보면 결국 1, 2, 3편 다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얘기한 데도 많고 그만큼 잘 얘기할 자신도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1, 2년에 한 번씩 찾아보는 다시 보게 되는 영화. 그리고 뭐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도 책까지 한번 읽어가지고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연초 특집. 명작이니까요. 네. 새해 힘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한 편씩 추천하는데. 대부. 네, 대부 쉽게 저도 뭐 컴퓨터로 많이 봤었고, 그 뭐 다시 올 땐 DVD 어떻게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보면서 뭐 대부도 보고, 그 DVD 사면 이제 부가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 또 영화 못지않게 길게 있어가지고 보면서 영화를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연출했을 때 의도, 그때 상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하면서 블루레이를 샀어요. 블루레이가 최근에 그 리마스터링 된 버전으로 1, 2, 3편 다 묶어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저 살 때만 10%, 몇 프로 할인해가지고 한 4만 얼마 했던 것 같고, 5만 얼마인가? 4만 얼마? 개당? 다 합쳐서, 3개가 세 개 한 개가 합쳐서. 돼 있는. 디스크가 한 4장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2, 3편이랑 부가 영상 한 편? 한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장 있는 건데, 그거 샀고. 근데 제가 블루레이도 한 몇 개 갖고 있는데,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요. DVD도 꽤 사놨는데, 전에 노트북에 있었는데, 바꾼 노트북엔 DVD 롬도 없어요. 그래서 사놓고 못 본 게 많아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거 핑계로 플레이어를 샀어요. 진짜. 이걸 보려고. 근데 오늘 도착했어요. 결국 다시 못 보고. 사실 넷플릭스에 1, 2가 있거든요. 그걸로 봐도 되는데, 굳이! 난 블루레이를 샀고. 그렇지. 좋은 화질로 봐야 되겠다. 또 대부 제가 제 기억으로 DVD 버전으로 봤을 때 약간 리마스터링이 뭐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지나치게 어두운 장면도 있고 좀 뭔가 화면이 많이 뭉개진 것도 있더라고요. 또 다운받아 보신 분도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또 이탈리아 대사들이 또 많이 나와요. 다운받아 보는 것들은 또 이탈리아 대사들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또 꽤 있고 또 영어 대사도 제가 알기로는 코니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 동생이라 그랬다가 뭐 누나라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자막이 있어서 이제 좀 몇 번째 보니까 디테일한 걸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맞으면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된 화질과 제대로 된 자막으로 보겠다고 블루레이를 샀는데 플레이어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좀 양해를 구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대부를 추천해 주시게 됐습니까?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대부 저 한 3번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끈 게 3번이라는 소리인데 지루해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대부 원 처음에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서 그랑 이제 그 유명한 교차 편집으로 돈 비토 올리오네한테 클레멘자가 클레멘자가 이제 그 누구죠? 장의사? 루카 브라시. 클레멘자 맞다 그러면. 첫 장면 루카 브라시. 첫 장면 말고 그냥 시퀀스로 얘기를 하면 그 대화를 막 하는 장면이잖아요. 클레멘자의 장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뭐 결혼식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루하. 그때만 넘기면 된다 그래요. 그때가 좀 뭐랄까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결혼식 그게? 약간 정서가 약간 낡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지루하게 느꼈나? 하여튼 거기서 잘 못 넘어갔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막 비떡 올리면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그게 막 미묘한 대사들로, 대부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호의를 표해라. 가파하더라고 부르지도 않고,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만 불러주면 모든 걸 도와줄 텐데, 뭔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교정하고 대부의 권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퀀스인데. 그 보나세라 말하는 거구나. 보나세라. 처음 왔을 때. 맞아. 보나세라가 왔을 때 그 얘기하는데, 그것도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아니, 뭐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가. 그 날선 대화들이 왔다 가고 있는데 마치 그게 보나세라처럼 보나세라 뭐 하잖아. 그때 내가 보나세라가 된 것처럼 대부가 원하는 의도를 내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정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장르 영화라고 하면 뭔가 대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대부 클로즈업 딱 잡아가지고 대부라는 게 돈 비토 꼴리오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비토 꼴리오네 막 불편한 표정하면 클로즈업 잡아주고 지나치게 또 눈치 없는 보나세라의 그 표정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좀 이해를 돕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 방송을 듣고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만 참고 보시면 그 이후부터는 뭔가 좀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1, 2편까지 보고 나서는 곱씹어 보게 되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인트로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어릴 때 알던 친구들이 제가 여성의 인권에 대해 졸라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부를 되게 어릴 때 봤는데, 네. 전 초등학교 때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대부, 뭐 칼리토 뭐 이런 걸 다 봤어요. 어쩌다가 DVD 플레이어가 우리 집에만 있었어요. 비디오 VHS 플레이어가. 그래서 사촌 형들, 누나들, 삼촌들 뭐 다 우리 집에서 영화를 봤어요. 야, 우리 집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들이 저를 커버 쳐줬어요. 그래서 온갖 막 머리에 헤드샷을 날리는 갱스터 영화들과 온갖 귀신들과 칼부림이 나오는 영화들을 이제 어쩌다 보니 섭렵을 하게 돼버렸는데, 그 대부를 해서 조금 약간 철이 들고 다시 찾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볼 때쯤에 저는 첫 장면에서 바로 애인이 됐어요. 보나세라가 말하는데 거슬렸어요. 새끼 부탁하러 와가지고 새끼가 기분 나쁘게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뒤로 그냥 너무 우아하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런 약간 했었던. 갱스터의 정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다 그러고 뭐 인생을 갱스터처럼 살아왔으면 배 감독님처럼 무슨 그 동네 뒷골목에서 삥 뜯고 이러는 경험이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순하게 살아와가지고 대화로 잘 이야기하면 될 거를 의도가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 네. 원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스타워즈하고 같이 개봉했네요. 그게 정말 미국이 난리가 났네요. 네. 되게 오래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되게 오래된 영화라서 사실 뭔가 또 어려운 고전을 내 스펙 쌓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정말 재밌고 디테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찾아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그게 재개봉도 했었거든요. 원투 불과 얼마 전에 재개봉했었고 또 뭐 근시일 내에 또 재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고전들을 볼 때는 뭔가 기획전 같은 게 아니면 대부분 그 모니터로 보게 되잖아요. 네. 모니터로 보거나 아니면 뭐 좀 연결이 돼 있으면 조금 큰 TV로 보거나 거기서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대부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 불친절하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클로즈업을 잡아서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쓰니까 굉장히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느꼈던 게 있는데 그게 모니터로 보는 거에 한계이구나라는 거를 재개봉해서 극장 가서 봤을 때 다시 느꼈거든요.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화면 안에 가득 채워서 오히려 더 큰 화면에 봤을 때는 더 설명적일 수 있는 앵글들이 이 모니터가 작아짐으로 보는 이 창구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게 되고 덜 보이게 되고 캐치가 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화면 안에서 미장센 안에서는 분명히 설명적으로 잘 표현을 했지만 작은 화면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이 시기만 해도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찍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건데 이 작은 화면을 보고 의도와 다르게 작은 화면에서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정서가 안 전달될 수도 있겠다.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새삼 느꼈는데 뭐 최대한 큰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또 좀 집중해서 보는 거랑 주변 환경이 좀 정리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라고 또 설명을 좀 더 하고 싶고요. 저도 어릴 때 보고 막 1, 2, 3편 보고 했을 땐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촬영 감독 정말 대단하다. 야, 감독 정말 대단하다. 좀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나서 대부를 다시 되새겨볼 때. 네. 근데 찾아보니까 그거 찍을 때 저보다 어렸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예. 네, 그래서 감독은 다른 예비 감독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맞아. 스튜디오에서 언제든지 잘라버리려고. 그래서 너무 거의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게 원래 원작 책이 있거든요. 마리오 부조가 쓴. 대부라는 책 크기가 만약에 뭐 손바닥만한 책이면 그 여백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새로 뽑아가지고 그 여백에다 자기가 빽빽하게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마치 성경처럼 들고 다니면서 적은 주석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찍었대요. 스트레스가 극심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어느 장면, 제 기억에 알파치노가 자기 아버지 복수를 위해 가지고 경찰서장이랑 상대파 마피아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 찍을 때도 예비 감독 2명과 프로듀서가 대동한 자리에서 그걸 찍었는데 이걸 잘 찍지 못하면 난 잘린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잘 찍어내면 아마 나한테 계속 찍으라고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찍었대요. 그러면서 그 부가 영상인지 어디 보면 빨간 글씨로 막 적어놨어요. 이건 꼭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알파치노가 총을 빵 쏘고 클레멘자 뭐 이런 마피아 자기 아버지 부하들이 신신당부하거든요. 총은 어디 숨겨놨는데 그 총 가지고 쏘고 식당에 꼭 그 총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고. 총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 넌 무조건 불신 검문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조사를 받을 건데 총이 네 몸에서 나오면 안 된다. 총을 꼭 거기서 던져놓고 나와라. 강도당한 것처럼 꾸며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데 알파치노가 총을 빵빵빵빵 쏜 다음에 그 총을 꽉 쥐고 긴장한 채로 계속 화면 앞으로 걸어와요. 그러다가 화면이 딱 화면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마치 지금 깨달은 것처럼 총을 식당 안으로 툭 던지고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찍은 걸 보고 PD가 예비 감독들을 데리고 갔대요. 나머지 다 찍어라. 그 뒤로 이제 찍게 되었다는. 그때 나이가 불과 30? 30대 초반? 저 촬영 감독도 거의 막 촬영 요정인 줄 알았는데 그때 불과 30대? 그래서 둘이 그냥 인생작을 너무 빨리 찍어버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평가하지만 1편보다 2편에 더 감정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게 2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2편을 가기 위해서 1편을 거쳐야 되니 1편은 이제 아버지 지금 현 시대의 대부인 비토 골리오네 영향력과 그 다음에 마이클 골리오네로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가족사로 뭔가, 거대한 가족의 힘이 이동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여기 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이 평하면 이제 실권을 갖게 되는 이제 2세, 마이클 골리오네가 자기만의 이제 사업 역량을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처음에 잘 진행됐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홀로 서서 자기만의 이제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항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비교하게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의사 결정들을 두고 가족마저도 막 등을 돌리게 되고 뭐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이랬다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아버지인 비토 콜리온의 과거와 지금의 마이클을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주거든요. 또 그런 구성의 일품인데 지금 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만약에 누구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이거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뭐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일도 그렇고 또 요즘 세상이 회사 생활만 잘한다고 평생 회사 월급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라면 내 나름대로 일을 개척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시기거잖아요. 이때 나의 바른 의사결정은 무엇일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서 있는 기준은 뭔가? 이거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의 고민과 이 영화상의 고민 사실 뭐 이렇게 뭐 미화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갱스터들이 막 불법을 저지른 살인과 뭐 교사와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가는 이야기지만 그걸 영화적인 설정이라고 이해하고 한 개인이 뭔가 자기 안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위로 아닌 위로를 얻게 되는 부분이 매번 볼 때마다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뭐 진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보니까 의미가 있다면 이제 처음으로 마리오 푸조의 책을 이제 한번 일독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라 책에서 디테일하게 다뤘던 그런 설정이나 캐릭터의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클레멘자가 뭔가 대단했다고는 얘기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대단했는지 전 책에서는 좀 잘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왜 라스베가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저는 좀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 뉴욕에서의 그런 걸 청산하고 좀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라스베가스로 가고 그렇게 움직임을
인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뉴욕의 5대 마피아를 좀 긴장을 느슨하게 한 다음에 그때 뭐 뒤를 치는 설정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영화들을 이제 모으는 취미가 좀 생겨가지고. 왜냐면 제가 중간에 이제 영화를 의도적으로 안 봤던 시기가 한 10년 되니까. 네. 그때 놓친 영화들, 또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는 영화들을 화질이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보고 뭐 정리해놓고 하는 취미가 조금 생겨서 그거가 소소한 재미거리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는 게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진입 장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걸 극복하고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은데 좋은 영화라는 게 일단 딴 거 이전에서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뭐 그런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만든 거라 엔간히 좋은 영화들도 몇 번 보면 이건 좀 아쉽다. 뭐 이런 건 좀 안타까운데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 뭐 진짜 명작이라고 불리는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영화들은 볼 때마다 더 미덕을 찾아내게 되는 꼭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대부분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영화가 아닌가. 김포님은 사실 일반적인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이렇게 단정 지으면 진입 장벽이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프로님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양아치들 말고 꼰대라도 괜찮은 악당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자폭을 한번 하자면 연초에 제가 우리나라 영화 근작들, 우리나라 모든 영화들 근작들이 싫은 이유가 악당들이 양아치라서 싫거든요. 그걸 내가 왜 봐야 돼? 그거 그냥 악당들이 양아치면 걔네가 그냥 10대 양아치한테 칼에 찔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너무 근데 열심히 해야 양아치를 상대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양아치들은 다 그냥 무참하게 그냥 지워져 버려요. 누가 더 극악무도하냐를 따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얘네는 그래도 우아해요.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전쟁에 이겨서 성에 입성해서 했는데 약탈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약탈을 방화 강간을 하는 것으로 나의 화를 돋구는 적만 보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을 그냥 먹어버렸어. 근데 앞으로 영원히 지배할 거래.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느끼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불쾌함이 없고, 악한 게 욕을 해서 때려서 나를 짜증나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이클 콜리언도 사실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인데 점점 악의 화신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아해요. 무례하지도 않고. 상도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일체의 자기 연민이 없어요. 다 감수해요. 그리고 이제 3편이 16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2편이 나온 다음에 1부, 2부는 사실은 마리오 푸조 원작에 있는 내용으로 쓴 거고 영화를 찍은 거고 3편은 그걸 위해서 마리오 푸조가 새로 써서 이제 굉장히 뒤에 만든 거거든요. 3편을 다시 볼 때 왜 이걸 굳이 3편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막 자기 최고 흥행작을 다시 리메이크한 느낌으로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1, 2, 3편을 묶어서 볼 때. 근데 3편 마지막까지 딱 보고 나면 1, 2편에서 어쨌든 해소되지 않던 의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멋있고 상도덕 있고 우아한 악당을 그리는 영화였다가 3편에 보면 이거 다 덧없다. 말년에 너는 이런 걸 느낄 거다. 이런 걸 그냥 딱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감독도 나이를 먹고 알파치노도 나이를 먹고 다이안 키튼도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시리즈를 딱 마감하는 이 태도가 끝까지 너무 우아하다. 그래서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죠. 사실 뭐 1, 2편 보고 나면 마피아 이야기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뭐 그런 집단인데 이게 나쁜 존재다. 법을 어기는 존재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아하기도 하고 멋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만의 책임감이 영화 1, 2편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편에서 그냥 거대한 부를 얻게 되고 뭔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 걸로 2편이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일말의 그냥 이 세계관에 대한 책임감이 3편에서는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정해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된다는 걸 너무 권성징악적인 교훈이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재미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대부 1, 2, 3편 중에 뭐가 제일 좋아? 했을 때 대답을 우린 궁금하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 유승환 감독 뭐 다 대부 2편을 더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은 어떠세요? 글을 봤는데 저는 사실 1편이 제일 좋거든요. 오, 1편이. 그러니까 1, 2, 3편 중에 한 편만 봐도 완벽하다 싶은 건 그냥 1편이라서. 네. 황재준님 어떻습니까? 전 2편이죠. 근데 2편인데 1편 없이 2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네. 좀 그런 한계는 있죠. 이걸 제가 1, 2, 3편을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밤새 틀어준 적이 있는데 제 얘기를 제가 해드렸나요? 이명세 감독님이 보러 오셨어요. 이게 한참 전 얘기,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딱 들어가서 보면 해 뜨는 딱 밤새 이걸 틀어준대. 그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메가박스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한 편 끝날 때마다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담배를 피는데 뭐 이명세 감독님이라고 펼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담배를 펴야지. 옆에 누구 후배인지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면서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감독님 팬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일단 대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제 감동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고 다 자기가 피는 담배 피는 모습이 자뻑해가지고 막 2편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좀 친해진 거죠, 이제. 계속 밤을 새고 있으니까. 이제 3편 하나 남았구나. 새벽 4시다. 이명세 감독님도, 야,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않냐. 역시 극장에서 봐야 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우리가 다 궁금해한 걸 물어봤어요. 감독님은 1, 2, 3편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우리가 다 쳐다봤거든요. 뭐라고 할까? 야, 새끼야. 3편 남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건 1, 2, 3이 아니라 그냥 한 편이야, 임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하면서 다 담배를 끄고 들어갔거든요. 3편을 보러. 나이가 계속 드니까 이건 그냥 아버지 얘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피아 얘기고 갱스터 막 멋있고 우아하고 뭐 상도덕에 대한 얘기고 연기가 죽이고 막 하다가 그냥 뭔가를 위해서 뭘 되게 열심히 했고 그게 모두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아버지 얘기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다. 니들도 그런 거 못 느끼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좀 있고. 아마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를 더 먹고 보면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황 대리 말에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너무 신기한 게 사실 마리오 푸조가 이걸 쓸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쓴 거거든요. 통속소설로 팔아먹으려고. 네. 쓰면서 화를 냈죠, 자기가. 씨발, 내가 이런 걸. 그래서 막 써낸 건데. 또 그거를 또 정말 젊은 패기 넘친 감독이 그걸 막 다 씹어 삼켜서 소화를 해가지고 뭔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 미국에 사는 모든 이탈리아 남자를 오디션을 봤다고 할 정도로 그 캐스팅에 공을 들여가지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서 엄청난 명작이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만든 감독은 30대였고 우리는 이제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어도 이 영화를 볼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확신하에 이걸 찍지 않으면 볼 때마다 새롭지 않을 텐데 볼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뭐 시기마다 자기가 집중하게 되는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마스터 이야기를 하면서 협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사실 뭐 마피아 조직을 뭐 표현하자면 협객이라고 표현한다면 뭔가 자기 안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법 안에서 절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냥 그걸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 그걸로 좀 봤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부끄러운 시기에 또 찾아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봤던 것 같아요. 대부를? 대부를? 이게 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냐면 무슨 심리지? 그거? 자기가 알파치노인 거야. 네. 다 떠나고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여자가 안 중요하고 뭐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자. 그래 화이팅. 그래서 다 기뻐. 저 새끼 죽여버려. 내가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뭐 그럴 때 찾아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별로 찾아볼
이유를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그게 그렇게 다 가능한 이유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막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를 빼내서 지금 내 상황과 접목해가지고 뭐 대신 해소해버리는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17년 네.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집에 도착한 이 시점에 네. 황인지를 네. 돌아보면서 네. 어떤 분들한테 이런 상황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나랑 같이 봅시다. 라고 추천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요즘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 과제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분에선 제가 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직장을 또 구한다고 해서 그게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만약에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제가 지금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마이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버지가 하시는 대업,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뭐 올리브를 팔아가지고 한다는 명목하에 겉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모든 대소사를 해결해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불을 쌓아가는 비합법적인 조직에 몸담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을 내팽개치고 뭐 군대도 입대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자기 할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불행이 닥친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한 건을 해결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그런 뭐랄까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아나면서 뭐 환경에 의해서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든 뭔가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주어졌는데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월급만 받으면서 정기적인 수익을 얻는 걸로 나의 일을 만족하면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연금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면 노후를 위해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찾아보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어. 근데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는 시기인데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황대리와 같은 수많은 이 세상의 대리들이 네. 왜냐하면 대리는 팀장이 아니거든요. 장을 다는 순간부터 나도 중요한데 내 팀원까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네. 나로서 온전하게 내 일을 고민하는 시기는 이제 대리인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대리들과 이 영화를 본다면 2017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장하게. 다행히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마무리 잘했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네. 워낙 대작이고 유명한 작품이고 네. 뭐 작품성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오래된 작품이라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황대리가 자신 있게 추천하니까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배 감독님이 추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겁니까?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님을. 오, 야, 이것도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면 고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황대리가 추천해 주신 대부 보시고 네. 뭐 적절한 기회에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왕가희 감독의 중경상님을 들고 부담된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